지금 시장에서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빅테크들의 실적, 사실 거의 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어떤 기업은 축제를 벌이며 폭등하는데 어떤 기업은 실적이 잘 나오고도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같은 AI 시대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를까요? 오늘 그 잔인한 차이와 시장에 바뀐 규칙을 공개합니다. 단순히 실적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돈이 움직이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상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를 보면 대부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도 늘었고 이익도 냈죠. 특히 AI에 쏟아부은 투자 규모만 해도 무려 7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9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AI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특히 메타의 사례를 보시죠.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대규모 채권 발행, 즉 빚을 내서 AI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주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재 상황을 두고 AI는 아직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가 아니라 막대한 비용일 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이제 시장은 AI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수익화에 성공하느냐를 보는 전쟁터라고 정의했죠. 과거에는 우리 AI에 이만큼 투자해요 라는 말만으로도 주가가 올랐다면 이제 시장은 차갑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AI로 지금 당장 얼마 벌고 있니? 라고 말이죠. 결국 지금의 혼란은 과도기적 현상이 아닙니다. 시장이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 자체가 기대감에서 현금 흐름으로 이동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실적이 잘 나왔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 그 실적의 질을 뜯어봐야 합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누군가는 서핑을 즐기고 있고 누군가는 그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고 있으니까요. 왜 똑같이 AI를 외치는데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지 시장이 돈을 주는 진짜 기준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가진 종목은 어느 쪽에 속해 있을까요? 과거의 주식시장은 참 정직했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르고 가이던스가 좋으면 더 올랐죠. 하지만 AI 시대의 문턱을 넘은 지금 그 공식은 폐기되었습니다.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AI 수익화입니다. 단순히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거대 담론은 더 이상 투자자들의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죠. 구글을 운영하는 알파벳의 주가가 왜 견고할까요? 단순히 검색 광고가 잘 나와서일까요? 아닙니다. 시장은 구글 클라우드 부문에서 실질적인 AI 관련 매출이 찍히기 시작했다는 점에 환호한 겁니다. AI를 통해 기업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그것이 구글의 매출로 직결되는 구조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메타는 어떻습니까? 메타도 실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메타의 막대한 투자가 언제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광고 단가 상승 혹은 새로운 수익 모델로 돌아올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투자는 늘었는데 돌아오는 돈이 불투명하니 주가는 하락하는 것이죠. 결국 지금 시장의 자금은 확실한 수익 모델이 증명된 곳으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묻지마 AI 투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실적은 기본 점수일 뿐이고 AI로 얼마나 마진을 남기느냐가 본게임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기업의 IR 자료에 나오는 AI라는 단어의 횟수가 아니라 AI 매출 비중이라는 구체적인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찍히지 않는 기업은 아무리 혁신을 외쳐도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영리해졌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기업들은 왜 이렇게 수익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빅테크들이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도태된다는 공포 때문이죠. 지금 빅테크들의 AI 투자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수만 개씩 사들이고 이를 돌리기 위한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비용 구조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라는 겁니다. 과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매력은 무엇이었나요? 한번 만들어두면 추가 비용 없이 팔 수 있다는 높은 마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컴퓨팅 파워를 소모해야 하고 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태워야 합니다. 즉, 돈을 벌면 그 돈을 다시 AI라는 거대한 아궁이의 땔감으로 넣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빅테크들이 직면한 마진 압박의 실체입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죠. 성장은 하는데 남는 게 줄어든다. 이건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AI는 아름다운 성장 스토리가 아닙니다. 냉혹한 돈 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이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이익률을 방어해야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재무 구조에 아주 심각한 변화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번 돈을 쓰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빚까지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메타의 행보는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금이 넘쳐나서 자사주 매입을 밥 먹듯이 하던 그 메타가 대규모 부채를 발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 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입니다. 이것은 빅테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 빅테크 기업들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금리 인상기에도 끄떡없는 재무 건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AI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장비를 사야 하는 자본집약적 장치 산업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이제 빅테크 주가도 금리의 영향권에 강력하게 편입된다는 뜻입니다.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곧 순이익 감소로 이어지니까요. 빅테크가 빚을 내기 시작했다는 건 AI 경쟁이 이미 순수한 기술 싸움을 넘어선 처절한 돈 싸움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더 오래, 더 많은 적자를 견디며 실탄을 쏟아부을 수 있는가의 게임이 된 것이죠.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치열한 돈 싸움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이들 중 결국 최후의 미소를 지을 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 과연 누가 이 잔혹한 생존 게임의 끝에서 시장을 지배하게 될까요? 현재 수많은 기업이 AI에 뛰어들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AI 시장은 결코 공평한 기회의 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과거 플랫폼 전쟁보다 훨씬 더 지독한 승자독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AI는 데이터와 사용자가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똑똑해지고 똑똑해진 AI는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모읍니다. 이 선순환의 고리에 먼저 진입한 기업은 난공불락의 성을 쌓게 됩니다. 반면 뒤처진 기업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그 격차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시장은 1등과 2등이 전체 파이의 80에서 90%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고사하는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돈의 흐름은 이 승자들을 향해 좁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AI 테마주 전체를 사지 않습니다. 대신 사용자 데이터가 가장 많고 이미 생태계를 장악한 특정 기업들로만 자금을 집중시키고 있죠. AI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하나둘씩 탈락시키는 게임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주가의 차별화는 바로 이 탈락자가 누구인지, 생존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시장의 필터링 과정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장은 그 승자를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금의 지형도는 이미 특정 방향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분산 투자를 한다고 믿으면서 실제로는 지는 해에 베팅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가 지수를 보면 지수 자체는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지수 상승의 대부분이 상위 몇 개의 빅테크 종목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빅테크 안에서도 다시 급격한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나 대형 ETF의 자금은 AI라는 이름표를 단 모든 기업에 골고루 퍼지지 않습니다. 수익화가 증명된 소수의 1등 기업으로만 돈이 쏠리는 초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산 투자를 위해 나스닥 ETF를 샀다고 해도 실제로는 상위, 즉 세계에서 4개 기업의 성패에 여러분의 자산 운명이 결정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고르고 있습니다. AI로 돈을 벌고 있는가? 그 돈으로 비용을 통제하고 있는가?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해자를 구축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기업으로만 전 세계의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자금의 대이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잔혹한 선별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단순히 1등 주를 사면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움직일 것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일부 빅테크가 클라우드와 AI 서비스 매출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수익화에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승자독식 체제가 더욱 굳어지며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천장을 뚫고 올라갈 것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AI 수익화가 숫자로 찍히는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립적인 시나리오는 투자는 계속되는데 수익화 속도가 시장의 기대보다 느린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가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것이므로 단순히 매출 성장만 볼 게 아니라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률이 안정적으로 방어되는 기업을 선별하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부정적 시나리오는 AI 투자가 과잉으로 판명나고 수익화에 실패하면서 거품이 걷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본업의 현금 창출력이 압도적인 기업, 혹은 방어적인 자산으로 잠시 대피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실전 투자를 위해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5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AI 관련 매출 성장률이 단순 홍보가 아닌 실제 숫자로 찍히고 있는지.
둘째는 클라우드 부문 성장세가 AI 인프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는 자본 지출 규모 대비 효율을 따져 돈을 쓴 만큼 이익률이 방어되는지. 넷째는 영업이익률 변화를 통해 AI 투자가 마진을 깎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보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기에도 견딜 수 있는 부채 수준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의 최종 결론은 명확합니다. AI 시대는 모두가 함께 오르는 축제가 아니라 오직 돈을 버는 법을 증명한 기업만 살아남는 냉혹한 선별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투자한 그 기업, AI로 진짜 돈 벌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기업은 다음 상승장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AI 투자 열풍이 거품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시나요?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뉴스원샷은 여러분의 작은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통찰이 됩니다. 댓글 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가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